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만남과 초대예요. 사실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모든 게 이루어지는 순간이고요. 만남과 초대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다 아메이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당에 다 모여 있는 마당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남과 초대는 거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12가지 토픽이 있잖아요. 그중에 5번째 토픽이 만남과 초대고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미팅에 참석하거나 스폰서와 상담하거나 하는 것, 내 혼자 제품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타인을 만나서 가장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초대가 너무 중요하고요. 만날 수 있는 방법, 초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스킬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과정,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만남과 초대의 기술이 좀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희가 그냥 차 마셔, 밥 먹어 하는 만남과 초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하는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구전을 통해서 애용자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구전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초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만든 장표는 몇 장 되지 않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두려운 부분이고, 지금도 초대라는 것도 두려운 부분이고, 만나는 것도 두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들은 대로, 공부한 대로 여러분과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아니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넛앤볼츠가. 그래서 시스템대로 나는 다시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왜 생겼냐 하면 처음에 만남과 초대를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시스템대로는 하지만 약간의 조미료를 쳐가면서 내 입맛대로 하다 보면 그게 내 루틴이 되고 내 습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틀을 점점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FM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만남과 초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프로스펙트와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이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사업 설명도 될 수 있고 제품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우선순위냐면 우리가 먼저 명단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의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에 따라서 프로스펙트와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이죠.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은 사업 결심 후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스폰서 도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진짜 반드시 스스로 이 관문을 꼭 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스스로 해내야 하는 쉽지 않지만 처음 하는 일이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 내가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맞지 않나 봐. 나는 잘 못하나 봐. 하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이것은 충분히 익숙해지는 일이고 굉장히 멋지게 약속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심려치 마시라. 뒤에 나오는 방법대로 하시면 된다. 초대는 당당하고 진실된 자세로 해야 하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이 좋은 기회는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혹은 아메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내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당당한 자세로 초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당연히 사업을 정확하게, 제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미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할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밑에 제가 첨언을 조금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당당한 자세가 돼야 되려면 이 공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진실된 자세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했는데요. 제가 늘상 느끼는 부분인데, 구두를 사러 갔을 때 남자 직원이 여성 구두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운동화 신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진실되지 않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도 사망보험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지만 주고받나 자기가 받아봤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제품이 진짜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매일 써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고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내가 먼저 사업을 정확하게, 제품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초대 방법을 보시면 일단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이게 제가 지금 보고 한 거는 여기 비즈니스 핸드북을 보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만날 약속을 잡을 때에는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화로 대충 만나자고 한다면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서 이 소중한 한 번의 만남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는 했고 만나기는 두렵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어쩔 땐 되게 고맙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아내기가 너무 힘든데, 그 기회를 잡아낼 때 우리가 그래도 이왕이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날 약속을 할 때는 정확한 장소하고 일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예를 들어놨잖아요. 너무 큰 커피숍이나 술자리나 특히나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 파트너도 그렇고 보면 그 사람은 가게에 가면 늘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게는 그 사람의 일터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 어떤 얘기를 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손님이 들어오거나 그 사람이 업무 전화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아닌, 그래서 예전에 어떤 리더분들은 꼭 그 근처에 커피숍을 미리미리 다 돌아봐서 장소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까지 다 생각하고 이렇게 서치를 한 다음에 약속을 정하신다는 리더님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장소, 일시 이걸 꼭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전화로 초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만나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끝내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좋고요. 상대가 사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화로 길게 하는 사업 설명은 올바른 전화 예절이 아니다. 상대에게 정확하게 이 사업을 알아볼 기회를 주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제대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쵸? 그냥 막 약속 잡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전화를 하기보다는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소중한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이게 내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안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통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환경에서 아메이 사업인 것을 알리게 될 때에는 예전에 말고요. 막 나가서 막 가둬놓고 이런 시대 아니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고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사실은 나도 예전에 되게 막연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아. 하게 되면 너하고 진짜 함께 하고 싶은데 아직 나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고 우리 평가해 보자. 이런 멘트를 하면 좋다라고 책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이미 주변에 이제 이거는 이제 초기 사업자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멘트가 될 수 있고요. 이미 주변에서 내가 많이 오랫동안 사업을 했다라는 걸 아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나오는 말이 좋더라고요. 내가 좋게 생각한 이유나 이유가 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좋대요. 구정 광고다, 여행이다, 상속이다, 연속적 자산 수입이다, 시간과 노력의 확대 재생산, 스폰서의 도움 같은 인상적인 말 하나쯤은 얘기해 두는 게 되게 좋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었고요. 요새는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다가오는 말이 다르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도 같은 얘기지만 받아들이는 그 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단어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인상적인 멘트 하나 정도는 내가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공개 미팅 초대에는 사업의 미팅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두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전화로 또 초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FORM을 활용을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기. 근데 편안한 마음이 안 되죠. 엄청 떨리잖아요. 다다다다 떨리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았을 때 1, 2분 정도는 상대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인사하고 마음을 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3,000%로 빠지면 그날은 말짱 그 꽝인 거 아시죠?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인트로가 길어지면 그 다음에 아메이 얘기를 꺼내는 게 진짜 어려워. 그 어떤 얘기를 꺼내는 게. 그래서 짧게 인사하는 거, 그리고 초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본을 만들어 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대본을 만든 거를.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거를 이렇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통화 중에 뭐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귀에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리고 그냥 제 말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초기에는 굉장히 좀 힘이 돼요. 할 때는. 전화를 할 때, 떨릴 때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하셔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2, 3, 4, 5번에 나오는 FORM 있잖아요. 이게 사업 설명도 그렇고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2번에서 3번 넘어오는 거, 3번에서 4번 넘어오는 이 중간이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내가 내 입에 맞는 연결고리를 좀 찾아내 보세요. 첫 번째는 패밀리, 가족에 대해서 상대의 가족 안부와 자녀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이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메리트가 돼요. 그래서 특징을 기억을 한다면 훨씬 편하게 통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 occupation,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 상황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가족, 직업, 취미, 경제, 가족, 직업, 취미 이게 안 되잖아요.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4번 리크리에이션을 보면 취미생활인데 요새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덕질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통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번째 머니, 경제 상황. 상대의 경제적 니즈를 파악한다. 근데 이제 야, 요새 생활이 막 응? 세상이 이런데 니네 남편이 하는 일은 괜찮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기분 이게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억양과 그 어떤 뉘앙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고운 마음을 가지셔야 고운 뉘앙스가 나오는 거 아시죠? 고운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화를 하실 때 너무 어렵다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이 FORM으로 해가지고 통화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만남과 초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업은 기회를 찾는 사람들, 기회를 찾는 사람을 찾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해서 초대하는 사람이 루커인지 아닌지는 이때 파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통화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 순위를 뒤로 밀어놓는 것이 좋은데 이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밀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나도 그 사람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보는데 고스톱이 생각이 났어요. 패를 확 뒤집었는데 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짝이 짝짝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맞는 패구나라고 생각하고 잠깐 뒤로 밀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진짜 경청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좀 센스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통화를 하시거나 하실 때. 그래서 잘 들어야 그분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제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진짜 이름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때 써놓으시고 이거 할 때는 반드시 통화를 하실 때에는 메모를 하면서 통화를 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또 해놓으시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컨택을 할 때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잡는 거죠. 약속은 전화를 한 내가 주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잡는다. 네, 1번 있잖아요. 복수의 날짜를 제시하고 상대가 정하도록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하면은 나 금요일마다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 그럼 수요일은 어때? 나 수요일은 학원 가는데 그래 그럼 월요일은 어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은 이 사람이 일이 있구나. 그만 봐보세요. 이번에 복수로 제시한 날짜에 모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한다고 하고 끊어요. 이게 밀당하는 거죠. 사업적으로 한가한 인상을 주거나 매달리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금요일 안 돼? 수요일 할까? 수요일 안 돼? 월요일은 어때? 이거 너무 매달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히 그 사람의 때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충 앞에 통화를 할때 그 사람이 한 주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애기 엄마들 같은 학생이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무엇을 하는지 이런 정도가 좀 파악이 되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뭐 회식을 주로 무슨 요일에 한다던가 뭐 이런 스케줄이나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파악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약속을 잡을 때 조금 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지 않고 잠깐 놓아두는 기법을 테이크 어웨이라고 한대요. 이건 좀 거기 써 있어서 제가 좀 적어봤고요. 세 번째 홈미팅에 초대하는 경우에 바쁜 스폰서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를 미리 알려두면 좋대요. 근데 왜 좋으냐면 꼭 참석하도록 권유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네가 불참을 하게 되면 우리 스폰서한테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가볍게 알려두는 거래요. 그래서 미리 알려두는 게 좋고 또한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래? 스폰서라는 사람이 와? 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스폰서가 도와준다는 걸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배려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제가 해본 거고요. 저의 약간의 경험이 조금 섞여 있는 거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챕터가 됐으면 좋겠고 사업에 많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